안녕하세요. 50만 달러 빛의 사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3개월 온라인 판매 형편없는 수익도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자영업 유튜버들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작년 5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요. 온라인 사업에 도전을 해봤어요.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래저래 뜸을 들이다가 2019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죠. 막 매달려서 한 건 아니에요. 방치형 온라인 판매를 했습니다. 방치형.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지금도 방치 중이고요. 종종 하나씩 팔립니다. 주변 저보다 빠르게 시작한 온라인 마케터 분들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6명 중 3명이 그냥 사진 올려놓고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온라인 판매 시작 전 힘들었던 부분이 제품 사진 촬영과 쿠팡 스마트 스토어 프로그램 다루는 법이었어요. 익숙치 않은 걸 다루려다 보니까 초반에 뭐 한 것도 없는데 금방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개인적으로 지마켓, 옥션 프로그램 다루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가고 불편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시작 전 여러 유명 유튜버들 영상을 죄다 들여다봤는데 전 오랜 시간 도매 유통업을 해왔어요. 위탁 판매 반품, 교환 시스템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매국 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수많은 물건들이 과연 다 재고가 있을까? 저기 등록한 사업자들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을까? 전 이 두 가지가 제일 의문이었어요. 중국도 매년 가고요. 시장 상가에서 장사를 시작했던 터라 한 자리에서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경기가 좋을 때도 수없이 망하고요. 새로 들어오고 이게 무한 반복됩니다. 저는 그래서 자동 등록 시스템을 처음부터 신뢰를 안 했어요. 막상 주문이 들어왔는데 물건이 없거나 사업자가 없다면, 그리고 2, 3만 개 물건을 자동 등록하면 반품 주소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나름의 방법들을 설명해 주는데 저 문제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수없이 찾아봤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위탁 공급처가 무조건 반품을 받아줄까? 교환 반품이 와도 그냥 어딘가 휙 던져두고 신경을 안 쓴다면?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공급처는 판매자가 아니어서 위탁 판매자의 플랫폼 페널티를 신경 쓰지 않아요. 공급처가 위탁 판매자와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요. 자주 나가는 물건이 아닌 이상 어쩌다 한번 나가는 물건은 귀찮아서 있어도 없다고 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오너클랜이나 도매국 등에 등록된 업체들이 제품만 올려져 있고 망해서 없어진 업체들도 있을 텐데 수익률도 높지 않아서 10개 팔다가 3개가 교환 반품 들어오면 뭐 남을까 싶기도 하고요. 결국 위탁 공급처의 책임감과 신뢰만 믿어야 하는데 낮은 수익률에 비해서 너무 부담이 큰 거래 방법이 아닌가 싶었죠. 저도 온라인 판매 시작 전 내 주변 형님들 물건을 같이 섞어서 팔 생각이었는데요. 그들의 영업 방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포기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안정적으로 하려면요, 제품이 자주 바뀌는 업체보다 질리지 않고 유행을 안 타는 물건을 꾸준히 만들고 재고를 넉넉히 가진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업체를 찾는다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있어도 이런 업체 물건 판매자는 많겠죠. 나만의 물건을 찾는다는 게 뭐 그게 말은 쉽죠. 제가 온라인 판매를 망설이는 게 바로 저 문제들이에요. 유튜브에선 방법이 있다고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왔지만 전 솔직히 저게 과연 될까? 진짜 저게 가능할까? 그러다가 믿고 쓰는 서실장이란 유튜버님의 해외 구매 대행 반품 취소 교환이라는 영상을 보고서 반품 교환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결국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고객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판매자가 조금 양보하는 선에서 처세술과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저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 다들 반품 교환을 원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참 답답하죠. 그리고 저도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하지만 불량, 이게 시간이 지나도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다가 비즈로그 백구님의 영상 중에 불량 제품을 중고나라에서 판 경험담을 이야기한 영상이 있는데 전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신박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의 악플이 태반이고요. 구독 취소한다는 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론 불량인 물건이 오면 폐기 처분해야 돼요.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망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싸다 한들 몇 가지 물건 가져오는데 작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최소한 투자 금액 중 손해가 나도 50%는 건져야 그 돈으로 다른 걸 사서 팔죠. 그리고 중국 물건 불량률 생각보다 높아요. 전 언제나 중국에서 물건이 오면은 박스를 열기 전 심장이 진짜 쿵쾅거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얼마를 벌었습니다, 이런 영상에만 환호를 하죠. 누가 얼마 번 게 뭐가 중요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 한들 여러분이 한다고 1000만 원 못 벌어요. 저런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또는 슬기롭게 대처하는 노하우가 담긴 영상이 진짜 좋은 영상이에요. 근데 저렇게 악플이 넘쳐나면 저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콘텐츠 영상이 죄다, 이렇게 하면 월 500만원 1000만원 법니다, 이따위 영상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정신승리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되나요?
신사임당님을 자영업 유튜버 최고 반열에 올려놓은 좋은 키워드 찾는 법 이 영상들 벌써 2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요 구닥다리 영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좋은 검색어를 찾아주는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전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결코 여러분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업엔 이 창의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나와 다른 사람을 정말 구분시켜놓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근데 저런 게 계속 나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평준화돼서 경쟁만 심해져요. 그리고 전 창업 다마고찌님의 영상을 보면서 온라인 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물건 소싱 이런 것도 중요한데 물건이 어떤 시스템으로 최적의 조건으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지 창업 다마고찌 영상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초기 온라인 판매에 대한 기초적인 궁금증은 솔직한 신대표를 직접 만나 물어봤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전 온라인 판매로 얼마를 팔았을까요? 자,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짠! 석 달 매출은 130만원 정도? 제가 처음에 형편없는 매출이라고 분명 이야기했습니다. 저 25살 사업 시작했을 때 온라인 3개월, 도매시장 3개월, 6개월간 총 매출이 150만원이 안 됐어요. 매출이 150만원이니 수익은 당연히 얼마 안 됐겠죠. 보통 저러면은 다들 사업을 접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남들하고 틀렸습니다. 전 처음 시작할 때는 물건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만 확인을 해요. 일단 매출이 나오면 그 다음 전략을 짭니다. 처음 아무리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요 막상 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부딪혀 봐야 아, 이 사람이 이걸 이야기한 거구나 그때 깨달아요.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감이 없는데 무작정 광고비를 집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러 유튜버들 말대로 하니까 사진도 지랄맞게 찍고요. 올린 물건도 10개밖에 안 되고요. 광고도 안 했음에도 물건이 팔렸어요. 11월은 매일 한두 개씩 팔렸습니다. 전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신사임당님 왜? 틀린 말 한 건 아닌데 한 유튜버 영상만 보면 안 되고요. 여러 유튜버들 영상을 다 봐야 하는데 어그로성 영상도 많아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세요. 일단 팔려요. 팔리는 건 사실입니다. 수익과 매출을 올리는 게 이제 문제겠죠. 적정 키워드를 쓰고요. 그 물건이 팔리는 시기가 오니까 물건이 팔리는데 자, 첫 번째 좋은 키워드를 쓰던지 광고를 해서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물건이 팔리는 시기 계절이 다가오면요. 세 번째 물건이 좋아 보여야 팔립니다. 저 1, 2, 3번이 맞아 떨어져야 팔려요. 최저가는 맞추면 좋은데 절대적인 건 아니었어요. 전 일부러 같은 물건을 가격을 틀리게 올려도 봤어요. 하지만 비슷하게 팔렸습니다. 일단 올해는 온라인에 좀 더 집중적으로 달려들 거고요. 전 위탁보다는 내가 직접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 올 거예요. 요새는 적은 수량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제가 위탁은 아직은 생각이 없는 게 내 스스로 물건 컨트롤이 안 돼서 찝찝해요. 17년간 습관이 돼서 그런지 제가 통제 가능한 물건만 팔 겁니다. 전 제가 제작해서 판매하는 거라 소매 판매 시에 이익률이 3배가 넘어요. 유튜버 솔직한 신대표 진짜 0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와 같을 겁니다. 하지만 신대표 실제로 보면요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막상 방법을 알려줘도요 일반인은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신대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만약 이 친구가 누군가의 서포터를 받거나 적정 자금력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미 매년 억대의 수익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판매에 대한 영상은요 어떤 아이템을 파는지 이런 거 공개하기는 힘들고요.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지 퇴보하는지 그건 종종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성장이 아니라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요. 지금 오프라인 사업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 코코넛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 사망 직전이라 어쩔 수 없이 내 사업 일에만 집중을 못하고요. 가족도 있고 사업체에 계속 돈을 대야 하기에 일용직을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나가는 중입니다. 일의 추진 속도가 빠르질 못해요. 그게 제 스스로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하루 일하고 온 다음 날은요 그냥 죽어 있어요. 3, 4일 스트레이트로 일하면 피로를 푸는 데만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늦어요. 하지만 계속 전진 중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전 온라인 판매가 재미가 없어요. 하긴 하는데 오프라인이 작살나서 어거지로 온라인 하는 중이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 잡힙니다. 고객들한테 시달리는 게 솔직히 좀 피곤해요. 과거엔 내 사업 이 한 가지에서만 수익이 창출되었다면요. 지금은 온라인 판매, 블로그, 암호화폐, 유튜브를 통해서 아직은 얼마 안 되는데 매주, 매달 일정 금액의 수익이 들어오게 만드는 중입니다. 2020년에 가장 큰 변화라면요. 매달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요. 한 달에 한 35만원 정도는 들어와요. 2017년, 2018년 이 두 해는 내 사업이 왜 부진에 빠졌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아는 게 제 목표였고요. 2019년은 유튜브 수익 창출과 디지털 노마드와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갖추는 게 목표였어요. 2020년은 인플루언서로 자리를 잡아서 매달 수익 100에서 150만 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제대로 갖춘 건 아닌데 그 안에 들어갈 글들은 몇 달 동안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매일 글을 썼습니다. 티스토리와 워드프레스 중 어디서 자리를 잡을까 고민만 한 달을 하다가 3일 전 워드프레스로 뼈대만 만든 홈페이지 4개를 구축했고요. 각기 다른 주제 이야기들로 채울 겁니다. 글은 이미 상당량 써놓은 상태라 적정 사진만 구하면 돼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 하시는 분들 제가 한 가지 소소한 팁 하나 드릴게요. 뭐 이게 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여러분들이 과연 내 말을 따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물건 소싱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무얼 팔아야 할지 감이 잘 안 와요. 개별적으로 공장과 공급업체를 찾아다니는 건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전혀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류 일을 하면요, 포장을 하던 물건을 찾아오던 자연스럽게 수많은 물건을 접하고요, 어느 게 잘 나가는지 파악이 돼요. 비록 몸은 좀 고되지만 돈도 벌고 땀 흘려서 몸도 건강해지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물건을 접하면서요, 제품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잘 팔리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만들든지 해당 업체를 찾아가면 되겠죠. 검색으로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제품만 보게 돼요. 부디 제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이렇게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담백하게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진짜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